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문자를 공유하고 매달 통신비를 받는 대박 앱테크 공유 문자라고 해서 요새 많이 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지금 가입하려고 한번 절차들을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문자 거의 대부분 무제한을 많이 쓰실 겁니다. 요새는 요금제가 좀 다양하게 있지만 전화 같은 것들은 조금 제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통은 데이터 무제한을 많이 써요. 데이터 무제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문자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어서 문자 역시도 무제한으로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화 이런 것들, 사실 데이터만 무제한이면 카톡을 쓰면 돼서 문자로 쓸 일이 많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자 그냥 무제한으로 쓰니까 그런 거보다 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자, 문자에 대한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어떠한 비용이 나간다? 여러분들의 이 비용이 나가요. 뭐냐? 문자 비용. 요 나가는 거, 결국에 즉 우리가 통신비를 얘기하는데요.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자인데, 사실 문자를 그냥 우리가 쓰지 않는, 어쨌든 무제한이지만 문자를 실질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하게 된다면은, 공유를 하면은 다른 데서 이 공유한 문자를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비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월 1만원, 많게는 2만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원리를 조금 잘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한번 가입 절차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남은 문자 공유하면 페이백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에 기부를 한다라는 이런데요. 네이버, 카카오 간단하게 로그인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1000명 이상 다운로드를 했다라고 돼 있고, 공성이라는 데서 뭔가 만든 것 같아요. 공승인지 공상인지. 자, 아무튼 그렇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나와 있고, 앱 정보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문자 앱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 카페가 있네요. 2021년 8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명 이상 다운로드를 했고요. 자, 새로운 디자인의 문자 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19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1000회 이상의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앱이라면은 사실 널리 알릴만도 한데, 요청 액세스 권한에서는 사진과 동영상 찍기가 있고, 연락처 읽기,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의 액세스, 대략적인 위치의 액세스, 마이크, 그 다음에 전화, 자동 연결, 그 다음에 아이디 읽기, 이런 것들이 있고, SMS는 문자 메시지 읽기, 또는 SMS 또는 MMS에서 돼 있고, 문자 메시지 받기가 있고, 전송 보기, 문자 메시지 받기, 그리고 저장 용량, 이런 것들, 콘텐츠 수정 또는 삭제, 콘텐츠 읽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정에서 이 권한에 대한 액세스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업데이트하면 각 그룹 내 부가 기능이 자동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약간의 찝찝함을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요청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 카메라부터 SMS에 내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전송 보기 받기가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개발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해주세요 해가지고 총칙부터 해서 쭉쭉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문자는 스팸 차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수집을 하고 서버로 수집되며 스팸 차단 문자의 판별 조건을 검사하고 판별식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권한 사용을 위해 공유 문자를 기본 문자 메시지 앱으로 설정해달라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공유 문자를 기본 SMS 앱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하는데 기본 앱이 변경됐다라고 나오면서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 문자를 기본 앱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페이백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유 문자를 기본 앱으로 유지하고 혜택을 계속 받겠냐 했을 때 예 아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최적화 중 해가지고 제가 이게 천천히 뭔가가 올라가는데 뭔가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을 때 그때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앱을 설치하는 순간 이거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좀 평을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 스팸 문자로 신고당해가지고 문자 사용이 불가라네요 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답변은 이렇게 달립니다. 자, 통신사 횡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죄송합니다 해서 한 가지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철저히 검증된 정상 문자만 발송한다 라고 돼 있고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는 정상 문자를 스팸 문자 취급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통신사 횡포는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라고 해서 카페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문의는 여기에서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지만 진정한 공유 경제를 실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 이거 사용하면 이용자 번호로 스팸 신고가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 문자에 대한 오해가 있고 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신사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탈퇴 안 하면 요금이 계속 나가고 샵슈렉이 어플 문자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 어쪽으로 몇만 원씩 114에서 전화 많이 오고 스팸 문자도 온다고 얘기하는데 공유 문자는 회원 가입 시에 문자 무제한 기본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만 가입하도록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제공 요금제에 문자 무제한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문자를 무제한이 아닌 일반 다른 그냥 문자 300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순간 어이구 짜이찌엔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금 폭탄 나와요. 자, 그리고 한번 그 다음 내용 이거 사용한 후로 스팸 신고 왔다고 오늘 전화가 왔다. 절대 사용하지 말고 이거 번호 도용해서 스팸 보낸다고 하고 그리고 몇만 원 번다고 광고하더니 한 달에 100원 들어왔음이라고 해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솔직히 별 하나 주기도 아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답변은 또 똑같이 달렸겠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불법행위 스팸 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자 공유를 통한 페이백 내용은 공유 문자 앱에도 정확하게 공지되어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이런 내용까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 탈퇴 후 다시 회원가입을 한다 해서 통신사 횡포로부터 안전을 위해 동일번호 재가입 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확실한 거는 이용료가 엄청 많이 나왔다. 탈퇴하고 해지했는데도 문자메시지 이용료가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체 문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분이 가장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굳이 통신사에 제재당할 위험을 가지고 할 만한 가치는 못 느낌. 약 2달 사용해보지만 여기 누가 인터넷에 홍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광고를 볼 때는 한 달에 1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있느니 뭐느니 해서 들어왔던 거고 본인들 공지에 그렇게 써두신 걸 그대로 쓴 건데 비방이라 하시면 곤란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앱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공유 문자에 대한 오해가 있고 관련 법령을 계속해서 준수한다. 그리고 가짜 스팸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통신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피해를 모두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유 경제 실천 앱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방적인 비방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련해가지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음성, 문자 등등 되어 있습니다. 공유문자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필수 수집 항목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용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단말기의 주소록에 저장된 제3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이건 수집을 한다는 거죠. 필수 수집입니다. 즉 우리의 이동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주소록에 저장된 3자의 이름, 전화번호, 그러니까 우리 연락처,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모두 수집한다는 거고, 자, 서비스 내 이용자의 이름 수집한다는 거고, 이동통신사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의 전화번호, 단말기, 모델, 단말기 OS 버전 이거를 수집하고 서비스 이용 기록에서 로그 기록 등 서비스 내 검색 기록, 횟수 이런 거를 하고
서비스 이용 시간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생성 정보, 그리고 기기 고유 번호에서 돼 있고 문자 공유 정보, 발신 번호, 회수 등 뭐 문자 내용, 그리고 이용자가 수신한 발신 번호,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일단 3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뭐다? 자, 발신 번호와 회수 등 뭐 이런 것들을 문자 공유 정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걸 수집을 하고 문자 내용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고받은 문자, 즉 이런 것들 다 필수 수집 항목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용자가 수신할 발신 번호, 그리고 이메일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선택 수집 항목은 네이버 계정, 카카오 계정,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입하는 순간 수집을 하게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내 친구들, 내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문자 내용을 다 수집한다는 겁니다. 즉 문자 메시지에다가 뭐 중요한 비밀번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비밀번호 외에도 인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된다? 자, 다 수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필수 수집 항목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자, 이런 게 있고, 수집 방법은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용자가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과정에서 수집을 한다는 거고요.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은 여기 보시면 제3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수집 이용해서 문자, 기본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필 정보, 내 사용자 이름, 가입, 이동통신사 정보 등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등록, 공개하는 정보로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전화, 단말기, 모델, 이동통신사 정보는 단말기에 최적화된 거 등등 해가지고 3.3% 원천 세금 징수를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아무튼 개인정보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버튼을 통해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동의한다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다는 거고, 자, 보유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회사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존 항목은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자 보시면 휴대전화번호 여기 보존 항목이라고 돼 있는데 보존 기간은 회원 탈퇴, 개인정보 처리 정지 승인일, 그리고 회원 제명 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젠지까지 나와 있진 않은데, 자, 보시면은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 90일 동안 재가입 방지를 위한 보존 이후 모두 삭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4개월 얘기하셨는데 4개월이면 4, 3, 12 해가지고 120일입니다. 90일이 한창 지났는데 일단 삭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탈퇴했거나, 그죠? 탈퇴했거나 제명된 경우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보유 기간과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뭐 관련 통계 작성 뭐 등등 이런 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해가지고 정보를 외부에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수탁 업체 위탁 업무, 위탁 처리 정보, 개인정보 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시 입력정보 관리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기 방법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해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분쟁조정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와 있고 중소기업 경영지원연구소 해가지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그래요. 아까 주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분쟁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일단 개인정보에 대한 건데 개인정보가 자, 내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기록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친구들의 전화번호, 주변 지인들의 전화번호까지도 이게 노출이 된다는 거. 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뭐 실제로 돈이 된다고 했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괜히 저걸 사용했다가 본인이 문자, 스팸 번호로 이게 지정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오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 방법에 대한 게 명확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꾸 통신사가 문제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스팸 번호를 이용을 이렇게 돼버리면, 인식이 돼버리면 문자 서비스 자체를 이용을 아예 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이 뭐 100원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보면은 막 10만원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고 보통 사용자 보면은 홍보 이렇게 글들 보면은 뭐 1만원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뭐 100원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자, 세 번째는 이 문자 스팸 번호, 어쨌든 통신사,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연 이게 정말로 사용해도 괜찮은 앱일까라고 했을 때는 이건 각자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에서 큰 거는 문자,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와 지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한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어떤 유저분 중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맞을까 하는 거하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90일이라고 했는데 120일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번호에 대해서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여기에는 정보 방침에 분명하게 써 있는데 일단 지금 90일이 지나서 120일이 지났을 때 가입을 다시 하려니까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를 막아놨다라고 하는데 그 번호를 막아놨다가 아니라 번호 자체를 다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냥 막아놓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그냥 수집을 해놓고 이걸 보관을 해놓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따로 여기에 대한 제한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부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쿤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공유하고 매달 통신비를 받는 대박 앱테크 공유 문자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과연 이게 공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번호로 이상한 스팸 문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가게 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안 간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더라도 자 나는 일단은 스팸 번호로 지정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뭐다? 회사 측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통신사의 횡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횡포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스팸 번호로 등재되면서 돈 조금 받으려고 했다가 괜히 여러분들의 번호에 이상한 악인이 아니라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주의사항이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같은 것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각자 판단하실 때 전화 안 한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